정시에 시작하십니다. 네,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가 필요한가요? 네. 네. 저는 22년 이상 이 사업에 한기를 보고 걸어온 찐 파마넥스를 좋아하는 사업자 팀 엘리트 박보배입니다. 잘 오셨어요. 네. 제가 줌 강의를 7개월째, 작년 11월부터 매주 목요일날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또 줌에서 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드릴 수 있을 거라는 이 눈맞춤과 에너지, 서로 주고받는 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해 나갈 텐데, 제가 받은 강의 제목은 처방이에요. 별별 처방. 이렇게 처방하세요. 그 강의 제목인데, 우리는 아픈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되는 걸로 아니에요. 우리의 사업은 파마넥스 사업. 여기에 소비자가 오신 분 계신가요? 소비자 좀 괜찮은지 알아보고 여기까지 못 오세요. 소비자분들은 그냥 당신이 알려주세요. 가지가 이제 하는데, 워낙 요즘 시스템이 좋잖아요. 유튜버도 그렇고 또 동영상 강의들이 많은데 왜 그런 영상의 강의들이 나에게 심장까지 와서 살아서 움직여내지를 못할까? 이거는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람의 애정과 사랑이 같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영상에는 사랑이 느껴질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인격적인 교류가 없기 때문에 듣는 자와 말하는 자 사이에 인격의 교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많은 수많은 떠도는 네이버에 내 박사님도 그렇고, 근데 그들에게 알려줘서 고맙긴 한데 감사함이 느껴지진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감사한 거예요. 고맙고.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 시스템에 오류가 있을까 싶어서 일찍 와서 막 이렇게 맞춰보는데 와이파이 하나가 안 열리는 것도 너무 손톱 밑에 가시 좀 아픈 거예요. 와이파이가 안 열리면 내 자료를 다운받아서 이 컴퓨터 접속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해봐도 당황스럽기만 하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그런데 저기 앉아 계시는 사장님 천사처럼 뿅 하고 오셔가지고 와이파이를 여기저기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렇게 배워가는데, 사장님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아프냐면 내가 사랑을 해주고 싶은데 그들이 안 받을 때 아픈 거예요. 이래 파트너님. 나는 이 진심을, 금쪽 같은 진심을 알리는데 똥같이 여길 때 아픈 거예요. 네, 그럴 때 그런 것도 사업을 20년씩 해왔는데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어느 날은 제가 책으로 낼 거예요. 파마넥스 스토리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낸 책을 제가 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자원은 내한테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책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저는 어릴 적부터 엄마 아버지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쪽 귀로 그게 너무 아프고 어린 아이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자라서 아픈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어른 되면, 왜냐면 어린 아이에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약국에 가서 뭐 약을 훔쳐오겠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엄마 설거지를 고사리 손으로 돕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무기력함에 화가 났던 거죠. 어린 아이는 무기력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열망과 소망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근무를 제가 이제 의사가 되기는 머리가 나쁘고 간호사가 되기는 피가 무섭고, 그래서 의무 행정을 전공해가지고 의무 기록사 생활을 12년을 하다가 이제 병원 근무를 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마음속에는 아픈 사람에 대한 그 측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마넥스 사업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물 만난 거죠. 제가 화장품 30만 하세트 나가는 것보다 그 집 아이가 증거물 잔통이 나가는 게 더 기뻤단 말이에요. 왜요? 그 집 아이가 너무 몸이 안 좋아 보였는데 증거물질을 먹고 밥 잘 먹어요. 감기 안 걸려요 하는 소리가 저는 엄청난 삶의 보상으로 저한테 왔거든요. 그런 느낌이 이해가 되세요? 아직 영양제가 필요 없어 보이는 아주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는구나. 그러면 영양제가 필요한 나이입니다. 30대 중반. 네. 아니, 돌된 애기가, 여자아이가, 제 경험이에요. 돌된 여자아이가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여자아이가.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어요. 근데 걔가 한여름 땡볕에 엄마 등에 붙어서
엄마 등이 찍찍 묻어나도 땀을 흘리고 찌도 땀을 흘리는데 엄마 등이 잘 안 떨어져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 무슨 느낌이 드세요? 아이는 놀아야 해. 그리고 여자아이는 머리카락이 숭숭 나야 해. 그리고 돌된 애는 쫓아다녀야 해. 맞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딱 붙어 있어, 땀 흘리고 있어, 징징거리고 있어, 머리카락은 없어. 뭐가 아픈 집안이구나.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어요.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장님들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의문과 질문이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왜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많이 안 좋았나요? 그건 엄마 태교 어떻게 했나? 이 물음이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소아마비 장애자인데 휠체어 타고 있는데 장애자의 특유의 피의식 때문에 엄마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평생토록. 장애자의 피의식이 엄마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속 패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속 패는 거예요. 엄마를, 친정 엄마를. 그러면은 배부르는 엄마는, 아니 이 엄마는 배부르는 이 엄마는 그런 전화를 받으면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하고 통통통통 거리고 두근거리고 아픈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아무 죄가 없는 이 여자아이가 다 받은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카락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점검을저를 추천했죠. 이거라도 먹으면 어떻게 될지 아나. 그래서 애를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니 점검을저를 먹이세요 했는데 그 아이가 다행히 돌쯤 됐는데 그 동네 수족고가 돌았어요. 수족고가 동네 애를 다 걸렸는데 얘만 안 걸렸어요. 뭘까요? 다 걸렸는데 얘만 안 걸렸어요. 점검을저다. 이래서 이 엄마가 점검을저를 막 50통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 집사였거든 그때 당시로. 그러니까 교회에 소개하고 박건산에 며느리한테 소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때 제가 갈 데도 없고 할 데도 없는데 그 지연이 엄마 덕분에 맨날 그 집 가서 놀았어요. 해주는 밥 얻어먹고 또 누구 엄마 소개하면 또 이렇게 하고 그때 저 양자기가 있었으니까 먹었지만 오로지 진실 때 마음 하나만 갖고 뛰었다니까요. 양자기 필요 없다니까요. 양자기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파마네이저 사업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민마음에 뭐가 있는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모두 다 너다 나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로 깔고 대하면 백발백중입니다. 다 맞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마사지를 했는데 친정엄마랑 딸이랑 같이 마사지를 했는데 딸은 주문을 와장창 하는데 엄마는 참아요. 그러고 이따 좀 이따 전화 왔어요. 그래서 왜 아까 달라 하지 왜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는 늙어서 뭘 그렇게 썰락하면 하는 말을 할까봐 딸 있는데 주문을 안 했다는 사실 아세요? 반대의 가수도 있겠지만 딸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집은 엄마가 옷만 사놓으면 엄마 옷장 디벼서 괜찮게 뽑아간대요. 어떤 딸은 그걸 뽑아가는 게 반대로 친정만 뽑아가는 집도 있어요. 반대로 뭐 집집마다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 그런 느낌도 누군가 함께 있을 때는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는구나. 따로 만나야 하겠구나. 따로 만나야 하겠구나. 그래서 이 말 듣고 이 말에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은 비밀은 죽을 때까지 신부님의 고백소처럼 지켜야 하는구나. 그 말 이어갔다가 소개는 그날로 끝입니다. 저 여자 내 말 지켜주지 않더라. 끝! 모든 게 끝.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업을 20년씩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해왔기 때문에 어느 날 이 스토리를 책으로 하나 낼까 싶어서 그런 소망을 여러분한테 먼저 선언을 해보는 겁니다. 네, 만나기는 이제 제가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그 이야기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새롭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왜 장을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장, 혈관, 세포 이렇게 저는 나누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모든 나를 나답게 하고 있고 서서 있을 수 있게끔 건강의 모든 포인트를 유지하게끔 하는 게 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우울해요? 장이 무너진 거예요. 세로토닌이 뇌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관리는 뇌에서 하지만 만들어지기는 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장이 어때야지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느냐? 아주 유익균이 균형을 잘 맞고 있어야 그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장 누수가 일어나거나 장 누수가 이러면은 뭐 샌다고 이렇게 하죠. 실크 같은 장이었는데 밀가루 저거하고 막 이런 거 막 안 좋은 거 다 맛있어요. 내 몸에 안 좋은 거 다 맛있어요. 100% 거의 다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장 누수를 만들게 하는
원인인데 장누수는 실크 같은 장을 받았으나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어떤 옷은 물 하나 안 새는 바람막이 같은 옷이 있고 어떤 옷은 바람이 술렁술렁 들락날락한 마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실크 같은 옷이었으나 마 같은 옷을 바뀌는 게 장누수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장의 조직이 늘어졌다는 거죠. 그 사이로 새지 말아야 될 것들이 샌단 말이에요. 그 새는 것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장 조직을 쫀쫀하게 해야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장누수가 일어나면은 그 누수들이 가지 말아야 될 세포 곳곳에 가면은 부종이 일어나겠죠? 부종. 그래서 유산균을 먹어주는 이유가 장에 숭숭숭 샜던 구멍을 개들이 막아버려요. 이렇게 뚜꺼비처럼 구멍난 단지에 뚜꺼비처럼 유산균들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막고 있어요. 이렇게 안 새게끔. 그런데 유산균은 뭐 돈 있으면 먹고 뭐 생각나면 먹고 이렇게 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 건강이 어떻게 하는가 박보배만의 기법대로 그냥 스토리를 섞어서 또 때에 필요한 인문학적인 소양이 좀 스며들어서 또 여러분들도 앉아서 뮤지컬을 한 프로 본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신나고 즐겁게 갈 작정입니다. 그러니 웃음 포인트가 나타나면 웃으세요. 언제쯤 팩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팩트를 안들 나가서 말 표현 못하면 꽝이니까 그냥 내가 나가서 1대1로 만났을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내가 좋아하거나 그 사람들하고 풀어낼 때는 스토리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의 입으로 나의 마음을 섞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작전이 좀 필요한 거죠. 비즈니스 풀 때는 딱딱딱 해가지고 6대 보너스가 어떻고 쉐어링이 어떻고 뭐 이런 걸 갖다 다 정확하게 팩트에 의해서 풀어나가야 되겠지만 이런 강의들은 그렇게 가시면 에러 납니다. 예. 자, 갈게요. 지렁이에요. 우리 몸도 지렁이라 보시면 돼요. 뼈 빼고요. 지렁이는 뼈가 없어. 우리는 뼈가 있지만 뼈 빼고 입부터 항문까지 한 줄로 쫙 펼치면 이렇게 돼요. 맞아요. 우리 몸이 원파이프 시스템이라는 걸 인지해야 돼요. 개념 잡히면 처방하는 걸 끝내줍니다. 내 몸이 이렇다는 것을 개념을 잡으세요. 그래서 문제는 입부터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입은 뭐가 있어요? 치아가 있죠. 그리고 입부터 효소가 있어요. 입에. 입은 아무리 공기가 열려있고 바이러스가 들락날락해도 내 입은 안 좋은 균들을 지키는 유익균이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치약으로 양치를 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죽은 결과를 어떻게 느끼냐면 텁텁합니다. 텁텁하다는 건 내 몸에 안 좋은 균이 많이 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개운하다는 것은 내 입에 유익균이 많다는 느낌이고요. 그런데 우리 성질 급하다고 성질 급한 사람 건강한 사람 봤어요? 간 나쁜 사람 주변에 있나요? 그 사람 성질 되게 더럽거든요. 그러면 성질이 더러워서 간이 나빠졌는지 간 때문에 성질이 더러웠는지는 몰라요. 그러면은 성질 급한 사람 천천히 먹는 사람 봤어요? 빨리 먹어요. 그것도 막 물 말아 마시듯 호로록 하고 그러고 그 냉면을 마시는 사람 봤어요? 2젓가락으로 그냥 끝 하는 사람 봤어요? 그러면 위장도 어떻게 될까요? 씹으라고 치아가 있는데 씹지 않아요. 씹으면서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나와서 위장에 가서 조금 더 위장이 덜 부담스럽게 잘근잘근해서 척공정이 소화의 척공정이 치아인데 요즘 애들이 씹지 않잖아요. 그래서 점검을 제가 씹어서 하게끔 돼 있어요. 빨아먹으면 안 돼요. 빨아먹으면 끝에 철분 맛이 비려요. 철분 맛 우리 좋아하는 맛 아니거든요. 여자들 같으면은 생리할 때 화장실에서 맡을 수 있는 맛이 철분 맛이에요. 비린 맛이. 그 애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천년 과일에서 나온 단맛으로 걔를 싸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씹어서 얼렁뚱땅 넘겨야 돼요. 씹어서 그때 양쪽 치아를 씹어야 뇌가 자극이 되는데 요즘 애들도 엄마 보고 가잖아요. 휴대폰을 일찍 주는 바람에 휴대폰을 주면 애들이 조용하거든요. 엄마들 애 잘못 키우는 거예요. 문제야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 프로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휴대폰을 주면 안 돼요. 애들은 생각이 멈춥니다. 어린 아이가 생각이 멈추면 상상력은 제로 되고 시냅스가 안 자라요. 뇌에 저 안에 우리 시냅스가 안 자라서 이렇게 말하죠. 엄마 생각하는 거 생각해줘.
지 생각은 지가 해야 되는데 엄마가 생각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엄마는 언젠가 죽어요. 그럼 그 아이가 그 생각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씹는 것부터 훈련시켜라. 정업을 져라. 씹는 영양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부터 이렇게 넘어가는데 또 식도에 문제가 생겨 어떻게 해서 밥 먹고 바로 누워버리면 음식이 위산과 역류하기 때문에 고도로운 식도를 헐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을 앓는 사람 스트레스 있지만 밥 먹고 소파에 가서 배가 먹는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이 와요. 밥 먹자마자 발라당 먹으면 돼야 돼요. 이렇게 기울자는 애들도 젖을 먹이고 토닥토닥 해가 눕히는데 어른들은 밥을 먹고 위산이 이제 나와서 공장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 위산이 역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우면 눕히죠. 새죠. 식도로. 식도는 부드럽단 말이에요. 위는 굉장히 강력한 근육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장에 보름쯤 됐을 때 붓는 사람 있죠. 기생충 알 까는 중이에요. 기생충 알은 보름날 깐답니다. 달 보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기생충을 퍼마신 적은 없지만 왜 기생충이 있어요? 우리가 야채를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딸려온단 말이에요. 야채에 100% 무균이 어디 있어요? 야채를 씹는데 100%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딸려온다, 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생활 전반의 상식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냥 매달 먹을 수는 없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구충제 한 번 할 필요 있죠. 그래서 보름쯤 붓는다. 그러니까 붓는 이유도 다 있어요. 어디에? 소장에는 천엽 보셨죠? 천엽. 소. 거기가 소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의 장이랑 인간의 장이 다르지만 위장은 맥거리하고 소장은 용모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펼치만 너무 넓기 때문에 좁혀놓은 거예요. 펼치만 너무 넓어요. 소장이.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기생충들이 음식으로 온 영양소들 거기에 머물고 있어요. 거기에서 간 문맥으로 갈 거는 간 문맥으로 가고 혈액으로 보내고 혈액으로 보내고 여기 작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장으로 탁 넘어와요. 이제 여기가 대장으로 넘어오는 대장은 찌끄레기는 찌끄레기대로 보관하고 이제 물은 물대로 보관해서 신장을 통해서 오줌보로 방광으로 넘겨줄 거 넘겨주고 이렇게 가는데 양자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상상해보세요. 그냥 대장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간하고 형제예요. 술을 먹을 때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10년 20년 먹다 보니까 술만 먹으면 설사가 나네. 이거는 아이고 장이 옛날에 좋았는데 왜 카지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간에서 이제는 신경질 난 거예요. 그 간에서 해독 안 하고 던져버립니다. 대장으로. 대장은 힘이 있어요. 던지면 맞죠. 맞았는데 너무 아파. 그러니까 아프니까 해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간에서 해독을 했었어야 했는데 해독도 안 버린다고. 그러다가 이제 남자들이 그런 일이 주로 있어요. 아내의 이야기예요. 관략근에 힘이 없어져요. 방바닥에 뭐가 동글동글한 게 염소똥 같은 게 있길래 집어서 냄새 맡아보니까 똥냄새들이 그 누가 흘렸을까요? 남편이 흘린 거예요. 관략근이 약해져가지고 그렇게 나이 들지도 않네. 60 근처에 있는 사람인데 동글동글한 염소똥 같은 게 크지도 않은 게 조그만한 게 있는데 그게 어디로 엉덩이에서 샌 거예요. 근데 평소에 습관 술 많이 먹었다 담배 많이 피웠다. 이런 이야기 어디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세상 곳곳에 박혀 있는 거 아세요? 그러면은 그게 다 어떤 문제예요? 간 문제다, 대장 문제다 이런 문제를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태를 가지고 진짜 김형석 교수같이 105세 되도록 방송 타면서 이렇게 사는 거 그냥 잉여인간으로 사는 거 말고요. 사회에 기여를 하면서 105까지 사는 거는 축하하고 환영할 일 아니에요. 정말로 죽을 때까지 내 다리로 걷고 죽을 때까지 맛있는 거 내 팔 들어서 먹고 죽을 때까지 내 이빨로 씹어서 그렇게 사는 게 최고의 소망인데 맛있는 거 포기 못하고 막 이러면 안 좋은지 알지만 아유 왜 먹고 죽자 야 하고 막 그 순간 포기 못하면 100가지는 엄청나다는 거. 우리가 할 일이 이런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들보다 되게 많이 나아요? 아니요, 조금 나아요. 난 먹고 죽자 간 그들보다 조금 낫다고. 조금 많이 나은 건 아니고. 그러니 우리 파문에서 사업자들 중에 TR0 열세 때도 그대로 이상 있잖아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TR0 먹고 계속 먹으니까 건강한 돼지가 되는 거죠. 네. 그거
그거 전부 다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거 먹고 싶을 때 짬 참는 거. 저녁 8시 이후에는 안 먹는 거. 그거 하나 지키는 그 차이거든요. 습관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기적으로 피안공을 하는 몸이기 때문에 잠깐만 방심하면 배가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막 아차 싶을 때도 바이크 타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라는 게 왜 안 되는데라고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다. 우리도 그렇다. 그런데 조금 더 낫다. 왜?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예. 원파이프 시스템이에요. 아까는 지렁이를 했지만 이게 이제 멋있게 그려놓으면 이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단락에서는 50번 이상 넣고 현미가 좋아요. 넣고 현미는 왜요? 왜 좋을까요? 현미 막연히 현미 하잖아요. 쌀눈을 지켜주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치거든요. 그리고 맨밥은 맛있어요. 근데 쌀눈이 없어요. 티아민이 그 영양소가 엄청나게 그 뭐죠? 이렇게 눈에도 안 보일 만큼 영양소지만 있어야 할 거 다 있어야 하거든요. 있어야 할 거 다 있어야 하는데 그거 하나 무시하다가 다른 그냥 이렇게 내 몸에 균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 그렇게 해야 되고 소장 단계에서 영양소 흡수해야 하고 근데 소장의 기능이 약하거나 연동 운동이 안 되거나 위장 연동, 소장 연동, 대장 연동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자기를 보면 연동이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 잘 되다 운동이잖아요. 눈꺼풀을 떴다 감았다 해야 되고 근육 입도 움직였다 해야 되고 근육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다리 움직이게 해야 되고 운전하다가 발가락 꼬인 사람이 있죠. 운전하다가 그거 왜 꼬이는지 발가락 꼬여가지고 발을 펴야지 운전을 엑스라를 밟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운전할 때 운전하다 발가락 그게 칼슘이 부족해서 오는 메시지인지 못 알아채면 그게 칼슘 달라는 소리인데 그것도 모른다면 네 그래서 이 연동운동이라는 게 전부 다 칼슘이 없이는 말이 안 되는데 내 몸에 움직이는 모든 것이 칼슘인데 콜라 좋아하세요? 콜라 좋다 하세요. 집에 양장 대답할 때요. 씩씩하게 대답. 집에 냉장고에 콜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당장 갖다 버리셔요. 안 마시고 있어요. 네? 안 마시고 안 있어요. 마시고 왜 넣으세요? 화장실 갖다 버리세요. 걔는 강산 덩어리예요. 리터버스 시험지로 콜라를 측정하면 노랗게 나옵니다. 바디반은 그린하게 나오거든. 노란 그린으로 나오는데 그 노랗게 나오는 그것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갈비 젤 때 콜라 보면은 고기들이 순식간에 연하게 되거든요. 우리 세포를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 아이들 태권도에서 씩씩하라 했는데 보냈더니 뼈 부러지가 오네. 애 뼈가 뭐 수수깡도 아니고 그렇게 빨리 부러져요. 발차기 한번 했을 뿐인데 애들 뼈가 그렇게 약해요. 단단해져야 하는데 안 움직여요. 맨날 앉아 있어요. 뼈는 언제 뛰어놀 때 걸을 때 단단해지거든요. 먹었던 칼슘이 쌀자루에 쌀 내려가듯이 제어돼야 될 거 아니에요. 풍선처럼 쌀도 설렁설렁 부으면 부풀어요. 쌀도 쌀자루에 쌀 넣을 때. 근데 쌀자루 되게 넣을 때 자루 들고 흔들잖아요. 우리 몸도 그렇게 흔들어줘야 칼슘이 단단하게 자기 자리를 잡아서 가거든요. 그때 갈 때 같이 넣어줘야 될 게 있어요. 비타민 D, 비타민 C를 같이 넣어줘야지 이 칼슘이 그냥 석회같이 날아가니 칼슘이 가서 제자리를 안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콜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뼈가 물렁물렁해져요. 뼈가. 그리고 뇌의 작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서적인 안정과 뇌의 좌뇌우의 작동이 일어나야 되는 신경질만 나요. 그러니까 콜라를 많이 먹는 서구의 아이들이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주범이 콜라가 아니라고 말을 못해요. 신경질 나니까. 신경질을 내니까. 그 애들이 마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지금 신경질 나려고 하고 있네. 들쑥날쑥 참아야지. 이거 돼야 안 돼요. 걔들은 신경질 나면 바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 춤 들고 와가지고 막 한 놈 족패자를 마음에 안 들면 근데 걔만 패면 되는데 옆에 아들 다 죽이잖아요. 그게 총기 난사의 죽음이. 그래서 학교에 콜라 자판기 없애요. 옛날에는 설치했거든. 그게 콜라를 먹어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녹음해서 보내지 마요. 콜라에서. 뼈가 야들야들해집니다. 그게 얼마나 다음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오는지를 알면 기가 막힐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으로 이제 이렇게 볼 건데요. 위장 이렇게 이 위 모양이고 중간에가 소장이고 뺑 돌아가면서 있는 게 대장이에요.
소장은 가늘고 대장은 굴곡하다 해서 대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우리의 배꼽 기준으로 다 있어요. 배꼽 기준으로. 대장은 여기 있고 소장은 여기 있고 아니 그냥 그 안에 가에 이렇게 뭐랄까 네모로 이렇게 쳐놓으면은 발키대를 쳤다면 안에 그냥 담겨 있는 게 소장이죠. 모양이 보면. 그리고 끝에는 아시겠죠? 위장. 근데 그 가수 신해철 아시죠? 신해철이가 위장 너무 뚱뚱해지고 위장이 엄청 크고 왜냐면 계속 먹으면 위장은 커져요. 그리고 실컷 먹었는데 뭐 아이스크림 좀 먹어야 안 먹어요. 그 배는 있더라고. 또 실컷 먹고 옆으로 옮겨서 카페에 갔는데 누가 또 그냥 먹으면 될 텐데 바깥보다 비싼 디저트를 가져와가 또 먹어요. 그럼 또 먹어내야 안 먹어내요. 그 배가 다 있어요. 옆에 비켜줍니다. 공간을. 위장은 아주 예의 발라서 아무리 빵빵해도 다음 음식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면 위장이 계속 커집니다. 배꼴이 커진다 한다 그러죠.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이제 수술하는 거죠. 위를 반을 잘라내요. 잘라내는데 안에 복강 안에 출혈을 못 잡아서 죽은 거예요. 복강 출혈이 심하게 일어나서 죽은 거예요. 신해철. 그래서 왜 처음부터 위장을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만 했을까? 절제할 수는 없었을까? 그랬으면 정말로 그 사람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위장이 잘근잘근, 소장 잘근잘근, 대장 연동 잘근잘근 한 운동을 할 때 칼슘이 없이는 안 된다. 콜라겐 없이는 안 된다. 왜? 칼슘과 콜라겐이 없으면 처진다는 거예요. 위장이 조만한 모양에서 축 처지면 여기까지 올 수도 있잖아요. 축 처진다. 풍선처럼 쑥 처진다. 그러면은 얘를 위장 축 처진 것을 들어 올릴 방법이 이렇게 가수원에 사과가 익을 때쯤 되면은 가지를 받치는 나무를 세우잖아요. 그렇게 세울 수 없잖아요. 우리 몸인데요. 그거를 스스로 들어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칼슘과 콜라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 같아 안 같아요? 그냥 그런 그런 거 같아. 네, 칼슘은 기능을 마그네슘이 짝꿍이 있어야 돼. 칼슘은 수축, 마그네슘은 이완. 이완해서는 수축해줘야 되잖아요. 네. 수축했는데 안 펴지면 죽죠. 이완했는데 안 오므리지면 안 다무지면 죽죠. 수축하고 이완하고는 죽을 때까지 해줘야 되는 게 심장이고 위장이고 소장이고 대장인데 눈도 떴으면 감아야죠. 떴는데 안 감으면 어떻게 될까요? 떴다 감았다 필요한 에너지가 칼슘이란 말이에요. 떴다 감았다. 근데 이 칼슘이 부족하기 시작하면 부르륵 떨리기 시작하고 얼굴도 지가 지 맘대로 실룩거리면 경련이 일어나고 발각이 꼬이고 그 계속 경고와 신호가 일어나는 거죠. 칼슘 달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연동에는 칼슘과 콜라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장에 칼슘과 콜라겐이 아주 보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위장이 쭈그러들기 시작하게 되죠. 쪼그러들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자기 자리. 그러면은 밑에서 힘들게 이렇게 눌려져 있던 대장과 소장이 조금 펴지겠죠. 그리고 제일 밑에 여자 같으면 대장 밑에 자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궁이 눌리다가 끝에 어떻게 돼요? 냉 나오고 분비물 나오고 병 걸리고 막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궁 하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칼슘 콜라겐을 빡시게 열심히 먹어서 대장을 덜시, 대구말로 덜시 올리죠. 되죠. 그러면은 자궁이 편하겠죠. 그러면 분비물이라든가 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나오겠죠. 뭐 줘야 돼? 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럴 때 뭐 줘야 돼? 안 된다고. 그냥 뭐 연동이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전부 콜라겐 칼슘만 갖고도 우리 제품 중에 콜라겐 칼슘밖에 없다 생각하고 갖고도 충분히 에아로 100건 도전할 수 있어요. 칼슘 53,000원, 콜라겐 74,000원. 형편되면 2통. 네, 2통. 콜라겐을 두바이 가시는 사장님들이 연락을 줬어요. 3개를 먹었더니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도전해봐야지 하다가 나는 안 먹고 콜라겐을 좋아하는 고객들한테 2명한테 알렸더니 전화가 왔어요. 2개를 먹었는데 3개 먹기 너무 바쁘고 2개를 먹었더니 똥이 노랗다. 66세 되신 분이 똥이 노랗다. 자기 나이에 똥 노란 거를 본 적이 없다는 거지. 콜라겐이 희한하네요 이래요. 이런 스토리가 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스토리를 전하세요. 66세 되신 분이 콜라겐을 그 이야기 듣기를 4월 25일쯤 들었어요. 이제 아직 뭐 5월 25일 안 됐으니까 며칠 안 됐잖아요. 근데 2개씩 먹었는데 그렇더라. 네, 그래서 그 왜 그럴까? 아까 그랬잖아요. 장이 66세부터 장이 늘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 늘어진 장
구멍난 장, 누수가 된 장을 콜라겐이 메꾸었겠죠. 쫄깃쫄깃 탱탱으로.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유익균들이 자기 할 일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할 일. 그거는 식이섬유 들어온 식이섬유를 먹고 유산균은 비타민을 만들어요. 비타민, 세로토닌을 만들어요. 우리가 비타민을 먹어주기도 하지만 내 몸에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럼 만들 때 유익균이 할 일을 하도록 다른 일을 우리가 막아주면 되잖아요. 그게 콜라겐이 했는 일이라고. 예. 그래서 그럴 때 연동은 칼슘한테 맡기면 돼요. 메꾸는 거는 콜라겐이 맡으면 돼요. 그런데 스트레스, 우리가 신경질 났을 때 배가 차집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소화가 안 됩니다. 밥숟가락 나요. 스트레스를 받아도 밥을 잘 먹는 사람은 대박인 거죠. 밥 먹고 있는데 왜 금쪽이 나오니까 금쪽이 무슨 결혼지옥인가 금쪽인가 모르겠는데 남자 밥숟가락 떨락하니 여자가 앉아서 잔소리 하대. 저거 패고 싶대 그 여자를. 신랑 밥 좀 편하게 먹어도 해주면 안 되나? 어떻게 소화가 되겠어요? 진짜 병 걸려 죽겠더라고요. 안 걸려가 죽겠더라고요 남자는. 왜 잔소리를 해? 밥 먹는데 걔도 안 건드리는데. 밥 먹는데 걔도 안 건드리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음식 소화 안 되고 위장 정지돼요. 위무력 걸리고 위무력, 장 안 움직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여행 갔을 때 변 못 보는 사람 착한 척하고 우한 척해도요 속은 못 됐어요. 왜 변을 못 봐요? 그냥 먹으면 되지. 그거는 속으로 남한테 가면 남한테 해코지지만 자기한테 좀 해코지거든요. 자기를 못 살게 본다고. 여행 갔으면 갔지 왜 변을 못 보냐고. 환경이 바뀌어서 바뀌었지. 그 자기 훈련해야 되는데 스트레스라고 스트레스. 그러면은 여행 가면 병 못 본다 그러면 이분들은 꼭 코팅트를 들고 가셔야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내 마인드나 내 몸 상태를 플러스 상태로 만들어 놔야 모든 게 정상적인 작동을 하니까. 장이 정지되는데 변이 어떻게 돼요? 장이 정지된다고 변이 안 나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변이 안 나와. 그래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체질이라서 변과 장의 연동운동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면 칼슘은 이미 드셨으니까 코티토로를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부부싸움을 해도 우리 막 수시로 신경이 나잖아요. 어떨 때요? 나의 뜻은 이건데 뜻에 관심도 별로 없고 뭐라 말해도 귓동으로 듣고 이러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럴 때 안 살 거면 아예 헤어지든가 살 거면 코티토를 사서 나누세요. 니도 도알 먹으라 인간아. 나도 도알 먹 이러면서 그날 저녁에 잘 자고 악몽 꾸지 말고 악몽 꾸지 말고. 악몽 꾸는 거는 눈 뜨고 살아있을 때 해결이 덜 돼서 그래요. 눈 뜨고 있을 때 해결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고 잤어야 되거든요. 해결이 덜 되니까 꿈에서 막 좁혀잖아요. 실제로 못 패면서. 좁혔구나 꿈에서. 안 펴지던데요. 예? 주먹이 안 날라가서. 안 날라가요. 힘을 더 길러야 돼요. 힘을 더 길러요. 그래서 코티토로를 도셔야 해요. 왜냐면은 헤어질 거 아니잖아. 사실 맞잖아요. 예. 그 놈이 싫어서 바꿔보세요. 더한 놈이 오지. 네? 더 하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안 살아봤지만 내가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 만나보니까 그게 질린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있는 거에서 잘 해결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쓰림이 있어요. 속쓰림. 스트레스가 주범일 수 있죠. 속쓰림. 식도 쓰림 말고 역류성 식도 말고 속쓰림, 스트레스 있어요. 그리고 강산이 거짓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강산은 산은 일어날 만큼 몸이 그렇게 과학적이에요. 지들이 알아서 조절한다고. 그런데 레몬을 봤을 때 침 고이죠. 그런데 레몬을 은박지에 싸서 침 안 고이죠. 그리고 눈 감아라 해놓고 레몬을 은박지에 싸서 그대로 잘라서 입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난리가 나죠. 내 몸에서 위산을 준비하는 시스템에 에러가 걸려서 그래요. 반드시 신호를 주고줘야 된다고. 신호를. 새콤한 걸 줄 때는 이거 새콤하대라고 신호를 줘야 된다. 그래서 내 몸에서 위산이 8 나오던 게 7 나오고. 왜냐면은 1은 얘가 담당하니까. 레몬이나 얘를 담당하니까. 수위 조절을 하라고. 새콤한 걸 봤을 때 침이 보이는 거죠. 얼마나 우리 몸이 과학적이에요. 그런데 위산 함부로 내보낸다고요. 위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과민 이런 것들이 다
코티토롤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스트레스, 쓰림, tinghen과민 이런 것들은 코티토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니 5만 가지 병 중에 활성산소가 일으키는 병은 36,000가지다. 36,000가지 병의 활성산소를 조절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코티토롤이다. 그런데 9월에 어때요? 멘탈 케어 제품이 나오면 우리가 또 코티토롤이 했던 일들을 걔들이 많이 좀 맡아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수월하겠죠. 그 다음에 이 알로에겔 PX는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던 우리 형부가 얼마나 이 성대와 이 식도를 1년을 역류성 식도염 고생을 하니까 헐었는지 병원약을 그만큼 다 먹었는데도 차제 이래요. 처제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차제 이래요. 그러니까 형부 왜 말씀 그렇게 하시니까 여기가 아파서 이래는 아이고 세상 속상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형부 그거 못 고쳐요. 그래서 못 고쳐요. 1년 동안 약 먹고 약봉지 들고 왔더라고. 진작에 우리 모임 있을 때. 그래서 언니 보고 알로에겔 PX 우리 제품 있는데 3개월만 먹여봐. 행보를 12시게 해봐. 고쳐져. 이랬어요. 3개월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2월 31일에 이제 해돋이 울산에 있어서 해돋이 본다고 그 집에 모였는데 아주 말짱해요. 그래서 형부 이제 목소리 괜찮네요. 이러니까 뭐 저절로 낫던데 이래요. 택도 없는 소리. 저절로 나오면 왜 1년 동안 약봉지를 끄라고 생겼어요? 이 알로에겔 PX를 3개월 먹었다는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제가 워낙 고단수니까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초보 같으면 섭섭할 거예요. 울 거예요. 외삼촌이 이거 먹고 역류성 식도염 나왔는데 내 거 때문에 먹었다고, 내 거 먹고 나왔다고 말도 안 하고 소개도 안 해주고 먹어저쩌고 이럴 수 있죠. 근데 그럴 수 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일 뿐이다.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사례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례로 충분히 접수 가능합니다. 네. 또 한 게 있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이상하네. 뭘 루미스파 해도 여드름, 백발토 쓰게 해도 여드름, 알로겔 PX를 먹였는데 여드름 들어갔어. 위장의 열, 위장의 열, 여드름. 머드팩 바르고 막 우리 누스킨도 뿌이볼 끼라고 막 하잖아요. 위장의 열 무시하면 안 돼. 위장의 열, 알로에겔 PX. 정리되시겠죠?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가전 제품 다 썼는데도 자꾸 여드름이 빨간 여드름이 붉은 여드름이 올라온다 라고 하면 혹시 모르니 알로에겔 PX를 처방해 보시니 어떤가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동료들한테 많을 거예요. 그럼 조금 비싼 감은 있어요. 있어도 한두 통으로 해결될 수 있으니 한번 체험을 해보라고 안내를 해주는 게 우리의 직무유기가 아닌 진짜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드름 있어요. 요즘은 워낙 피부 관리실도 좋고 하니까 잘 관리를 하는데 여기 그거는 여성들은 에스테라1이 거의 해결해요. 에스테라1이 자궁과 연관이 있어. 호르몬과 연관이 있어. 네, 이제 장이 불편할 때 봐야 돼요. 우리가 만날 수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입에서 냄새가 솔솔 풍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만났단 말이야. 안 만나나요? 입에서 냄새 있죠? 있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대장에 용종이 있을 수 있어요. 용종은 요철처럼 솟은 거고 개실은 기울은 거예요. 쑥 들어간 거예요. 보도블록 깨진 것처럼. 그게 개실이고 용종은 솟은 거예요. 그러면은 대장 배신하러 왔는데 하면 용종 띠랬다, 2개 띠랬다, 3개 띠랬다 어쩌고 막 무슨 무용담 이야기하면서 막 그래요. 한 개 띠랬다 이러고 뭐 그거를 띠낼 때는 그냥 우리가 뭐 탁 띠내면은 여드름 그 이쑤시개 찔러가지고 폭 터졌듯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걔가 대장 벽을 뚫고 뿌리 내려간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선종이라고 하거든. 선종이 몇 센치 이상은 암이라고 진단을 하잖아요. 이렇게 요만큼이다 뿌리가 내려간 그 둘레 나무를 심을 때 파잖아요. 둘레를 나무를 심을 때 팔 때 그 파는 그 거리가 나무가 살아야 될 높이거든요. 작은 거는 그냥 손가락 푹 찔러서 심을 수 있죠. 고추모 심듯이. 근데 큰 나무들은 둘레를 파잖아요. 그러면 이
용종이 뿌리 내려갈 때 지 둘레 없이 가겠어요? 이쑤시개처럼 이렇게 꽂히듯이 살겠냐고요. 지 뿌리를 지가 자리를 잡을 텐데 그게 선종이라고. 얼마 대장암이라고. 그 대장암의 주범이 뭘까? 대장암의 주범이 뭘까요? 음식 아니겠어요? 음식. 어떤 음식요? 아주 찰지고 기름진 음식. 어떤 음식요? 밀떡 같은 거. 그냥 칼국수에 설계설계한 칼국수에 밀떡 말고 아주 그냥 왜 떡볶이 찰진 떡 아시죠? 떡볶이 밀가루. 걔가 떡 성분 아니에요. 밀가루인데 글루텐 아주 과학적으로 치대고 해서 정말로 풍선껌보다 더 질긴 글루텐을 만들면 걔네들은 내 대장에서 소화시키기 어렵다. 어제 거 오늘 나가기 어렵다. 밀면의 밀떡, 밀떡볶이의 밀떡 그런 것들은 밀가루긴 하나 좀 종류가 다릅니다. 그런 종류들을 그냥 놔둬도 되겠냐고. 대장암은 무서운데 음식은 맛있고 무쩌자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계실 장내 암벽 개수를 봤을 때 노란색, 빨간색 들어오면 대장에 문제가 있다는 메시지. 조용하게 대장 내시경을 권유하는 거죠.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시라 라고 양자기 측정했는데 그래 나왔거든요. 이 말 하면서 하라고 해요. 아니면 그냥 가라고 그래. 그냥 갔다 오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복부에 가스 차는 거 마찬가지로 크롭병 허는 거죠. 자꾸 여드름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드름은 뭐 발라서 해결하면 되는데 대장 안에 생기는 여드름은 어떻게 해야 돼? 보이지도 안 하고 자꾸 허는 거예요. 그게 궤양이에요. 크롭병. 그리고 음식은 자꾸 지나가. 근데 대장은 깨끗하게 지나갈까요? 자꾸 스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작게 보면 염증이죠. 크게 보면 병이지만 작게 보면 염증. 암도 작게 보면 염증이에요. 암도 크게 보면 암이고 감기도 작게 보면 염증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변비, 관저, 대장염. 그래서 이 장들을 요즘은 충수는 2차 면역을 담당하는 거예요. 충수, 냉장. 편도 2차 면역 담당하는 1차 면역. 대장 안에도 얘네들은 얘로 치면 얘가 바퀴예요. 위장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입 벌려서 풍선으로 하면은 배를 지나서 항문으로 바람이 나가지 않겠어요? 그런 검사 안 해봤어요? 뭐 구멍 다 나가는 조영제 넣어가지고 하는 거 다 나가요. 입에서 나가요. 그러면 야는 외부라고 해요. 외부. 음식이 스치듯이 지나가는 모든 기관은 외부라고. 그러면은 내부는 얘가 내부예요. 얘는 왜 음식과 접촉된 부위들이 아니거든요. 바깥에 얘네들은 오로지 음식이 지나가는 길은 얘죠. 얘. 그러니까 그 자리들이 어떻게 돼 있을까? 그래서 제품을 본품물로 파이브넷, 콜라겐, PCC 여기에는 이제 메타까지 추가를 해서 하면은 장과 연관된 제품은 거의 여기서 해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제품을 4가지로 해놨을까요? 씻을 건 씻고 보낼 건 보내고 넣을 건 넣자 이런 거. 그런데 넣는 게 우선입니까? 빼는 게 우선입니까? 빼는 게 우선이. 그래서 파이브넷은 내 장과 혈관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를 지키세요. 예의. 함부로 먹고 파이브넷 같은 키토산 같은 것도 먹지 않고 음식을 맛있다고 함부로 먹으면 조금 있으면은 혈관 속으로 인에 스며들어요. 그런 것들이 지방이 특히 지방들이. 그러면은 혈관에 지방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기름 덩어리 같은 게 필요한가요? 삼겹살 기름이. 걔네들이 중성지방이라는 이름으로 혈관을 돌다가 누구를 만나요? 산소를 만나면 과산화, 지질, 과산화, 지질, 활성산소랑 만났기 때문에 지방이. 그러면 혈관벽에 덜러붙어 어딘가에 놀다가 자야야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칼슘 찌꺼기가 빙빙 돌다 지 혼자 놀다가 팩 하가 붙어버려. 그러면은 덩어리가 생겨요. 그럼 덩어리가 생긴 거는 지나가다가 좁은 데 가서 막혀버려요. 그러면 우리 혈액이 1초에 몇 돈 되는데 속도로 치면 시속 200 안 되겠어요? 속도로 치면. 그러면은 이 혈관이 얇은 데는 찢어져요. 그러다가 고혈압 약 오래 드신 분들 뭐 커피를 한참 흘렸다 이러면 많이 흘렸다 들어봤어요. 그게
어느 날 내 아이 혈관 조직이 얇아지고 약해진 거죠. 혈압약의 부작용이 터져서 죽어요. 막 쏟아요. 근데 그 사람 안 쏟아도 죽어요. 쏟았으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의 그 환자영리 책을 보면 과연 우리가 정말 질문 없이 맞이한 게 옳았나 대답해 보세요.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어요. 이 약이 과연 내 몸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에서는 뭐라고요? 나의 대장과 나의 혈관에 대한 예의다. 예의를 차리시라고. 그래서 음식 앞에 항상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음식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바이블에서는 항상 같이 가요. 네. 칼슘이 하는 역할, 폼포뮬러가 우리 몸에 대해서 하는 역할. 양자 측정을 해보면은 혈류순환계 쪽에, 심장 쪽에 막 이렇게 불규칙해 초록색이 없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없는 쪽으로 심장 쪽에 불이 와 있으면 텐션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심장의 메가리가. 맥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메가리가 없는데 무슨 역동이 일어납니까? 해보시죠. 이거 안 일어나요. 해볼래요. 가볼까? 가보던가요. 악수를 하면은 죽어는 생선인을 느끼나 메가리가 없어요. 그건 뭐예요? 심장을 공격해야 되죠. 심장이 필요한 칼슘을 넣어주지 않으면 메가리가 없다고. 맥은 뛰어야 하는데 심장은 죽을 때까지 3주에서 5주 사이에 심장이 뛰거든요. 애기라는 형태도 없는데 엄마는 8주쯤 돼야 알거든요. 뱃속에서 잠이 오네 미식거리네 이거 8주쯤 느껴요. 근데 3주에서 5주 사이에부터 심장이 뛴다고. 그때 칼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때 소리 없이 빼가지고 치아에서 빼고 뼈에서 빼고 칼슘을 임신 중에 10달 동안 칼슘을 먹어주지 않고 애를 낳았다. 백발백중 그 엄마 애기 낳으면 상우울증 와요. 그 우울증을 해결하려면 막 칼슘을 갖다 들이부어야 되면 어른도 애 놓지 않은 어른도 칼슘이 부족하면 우울해져요. 그 전에 자꾸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오면서 까먹어요. 안경 놔두고 댕기고 키 놔두고 댕기고 뭐 놔두고 댕기고 다 까먹어요. 칼슘이 부족하네, 칼슘이 필요하네 이 메시지 건방진. 더 놔두면 어떻게 돼요? 치매로 가겠죠. 더 놔두면. 네. 그리고 근육의 수축이야 아까 설명했고 몸의 지디제 척추를 기준으로 설명했고 갈비뼈. 우리 어제 환자인명방에 들어오신 분 65세 되신 분 침대에서 떨어져가 갈비뼈가 부러졌다네. 그러니까 아니 65세는 흉날력도 있고 한데 노인 80대 노인도 아니고 근데 이 부러진 갈비뼈는 답이 없어요. 저절로 붙을 때까지 있어야 돼요. 재채기도 못해. 왜 재채기할 때도 끙거리고 하여튼 그래. 근데 그분이 하는 게 칼슘을 진작 먹을 걸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부러진 건 다행이에요. 엉치뼈가 넘어져서 뽀사져요. 엉치뼈 뽀사진 거는 답이 없어요. 그것다 핀을 받겠어요. 드라이버를 받겠어요. 박으면 드릴로 뚫으면 또 뭐 부서져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 생각하는데 집안에 이제 60 언저리쯤 되면은 침대 높이도 낮춰야 돼. 그리고 신발도 높은 거 다 갖다 버려야 돼. 신발도 저도 오늘 못 낸다고 높은 신발 신으지 평소에는 낮은 신고 높은 신발 맨 척추하고 이제는 교정 뼈는 한번 무너지면 안 되니까 다 해야 돼. 다 어르신들 계시면 그거 갖고 다 봐줘야 돼. 보드라운 신발 그런 거. 그런데 이런 뼈가 뽀사지면 그대로 덜씨가지고 침대에 눕혀놓고 돌아눕히지도 못해. 욕창 오고 폐혈증 와가지고 죽어요. 영양실조로 죽고. 링겔을 맞는다고 영양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 몸에서 만들어진 피로 돌리는 영양이 있거든요. 피가 어디서 나와요? 대퇴골. 단단한 뼈 안에 구멍에서 골수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피가 만들어지는데 뼈가 뽀사지면 그 작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영양실조로 죽는다고. 칼슘이 내 몸에 지지대인데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다고요. 오케이? 네. 네, 그래서 갈비뼈는 장기를 보호해야 하고 또 남은 칼슘은 뼈에다가 저장해야 하고 치아와 저장해야 하고 그리고 골수는 조혈 작용을 해야 하고 조혈은 피를 만든다. 조혈 이 말이에요. 골수는 건강한 뼈에서만 건강한 골수가 나온다. 그 작업을 해야 하고 아까 위하수 이야기했죠. 위장 처지는 것도 칼슘이 부족 현상이에요.
그리고 아까 콜라 좋아한다 했는데 콜라를 마시면 내 몸이 산성이 돼요. 내 피부는 약산성, 내 체액은 약간 7.2. 근데 아이고 산성이 들어왔네. 그러면은 이 산성 라면을 산도로 재면 산성이거든요. 통닭 산성이거든요. 피자 산성이거든요. 밀가루 산성이거든요. 이 산성들이 들어가면 내 몸에 되게 산성이 돼. 그럼 이 산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칼슘이 필요하지. 중화시키기 위해서. 맞죠? 그냥 아이고 이거 몸에 안 좋다 뭐 맥도날드 뭐 그렇게 말하면은 그냥 뭐랄까 논리적이지 않은 그냥 막 나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논리가 같이 스며들었죠.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네, 오늘 콜라 이야기 확실하게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좀 있어 강의 12시에 마치면 점심 먹을 거예요? 네. 먹고 커피 마실 거예요? 그러면은 카페 친구한테 가면 커피 마셔요? 커피 잘안 마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모범생이에요? 근데 카페 가보면은 젊은 또래 친구들 따뜻한 커피 시켜요? 얼음 둥둥 뜨는 커피 시켜요? 자 그러면은 내 몸이 어떻게 될까? 내 몸은 36.5도 얼음이 들어가면 다운이 돼요. 암세포는 35도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암세포는. 그래서 제가 폐암 4기 환자가 항암 50번 하고 멀쩡하게 돌아다니기를 봤거든요. 그 사람은 6개월 못 산다 했는 사람이에요. 항암을 50번 하면은 아니 멀쩡한 사람도 항암 맞으면은 뒤지겠다. 근데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한 게 뭐냐면은 엣지오게 따뜻한 사우나. 저는 그 사람 체온을 올려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 먹어서 났어요라고 말하지 말고. 폐암 4기면 답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두려움 속에서. 근데 그분은 긍정적인 마인드와 매일같이 운동하고 사우나 갔던 거. 매일 사우나. 그래서 그 따뜻한 물탕 안에서 그 사람 체온을 다운시키지 않고 높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젊은 사람들 위험합니다. 응급실 누가 많이 간지 아세요? 젊은 애들이 많이 가요. 심장, 이오 119 타고. 막 집밥 안 먹죠. 엄마가 차려준 음식 그렇게 올바른 소리가 들어간 음식 안 먹죠. 그냥 편의점에서 데피면 되는 것들로 그냥 영양가는 제로인데 배만 부른 것들로 이렇게 먹으면 혈관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화이브넷이나 이런 거는 아까 그랬죠. 장과 혈관에 대한 예의라고 하는데 예의 없죠? 예의 없이 먹었죠? 그러면은 심장이 무리가 오고 멈추면 골든타임 놓치면 죽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다. 그럼 내 몸 체온이 계속 떨어지죠? 그냥 따뜻한 커피 마시고 이바디 재보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3컵 먹고 재보세요. 체지방이 어떻게 바뀌는지 경험해 보시면 알 겁니다. 갑작스럽게 아이스를 먹었을 뿐인데 체지방이 확 올라가는 그거는 비상이다. 비상. 내 몸이 갑자기 온도가 다운되기 때문에 이불을 준비하라. 이불을 준비하라. 있는데 다 내놔라. 이게 체지방이 올라가는 거예요. 몸이 보낸 명령. 체지방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비상입니다. 재미로라도 하지 마세요. 내 몸은 급하다고. 아시겠죠? 체지방이 올라갈 때는 올리고 싶으면 그렇게 드세요. 매일. 체지방 올리고 싶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체질 개선할 때 칼슘, 짜증날 때 칼슘, 과잉 행동 장애하는 애들 칼슘. 그 집에는 칼슘 부족한 집이에요. 애가 나부된다. 그 집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앉았다 일라 부산스러운 못 사는 이야기를 집중이 안 돼요. 회사에서 뭐 하려고 자꾸 일라노? 뭐 주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일라 앉았다. 애들도 왔다 갔다. 엄마 뭐 하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또 정신이 없어. 외식하려고 가도 막 돌아다닌다 바쁘고. 식당에 왜 그런 데는 갈비집구로 가야 돼. 그냥 우아한 집에 애들 데리고 가면 안 돼. 막 점잖게 막 우아하게 막 서빙 받아서 막 식사하고 중요한 얘기 하려고 막 시끄럽고 이러면 안 되잖아. 과잉 행동장애, 질환, 장애동, 산후물질, 요실금, 신경전달물질 이게 다 칼슘이 본포물러가 들어가서 해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고 이게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고 어때 처방이 달리 나갈 수 있겠죠. 요실금 해결하려면 가서 무슨 수술하는 게 아니고 산부인과 가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콜라겐과 칼슘을 상절 정보 보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처방적인 거. 장애 연동자한테 소화가 잘안 되면 거기에 맞게.
네, 애지압 제품들이 이렇게 많죠. 유수스펜. 유수스펜의 가장 기능적인 기능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암도 착하게 보면 염증이라. 암도. 그래서 그 미세염증을 해결하는 게 유수스펜이라고. 단 4캡슐로 이 많은 것을 해결하는 거는 유수스펜이에요. 지금 유수스펜 15% 행사하잖아요. 네, 메타 주잖아요. 이 메타를 그 유수스펜 고객에게 내 돈으로 사서 줄 수 있겠어요? 15만 원짜리를 못 쓰잖아요. 그럴 때 회사에서 주니 이때야말로 내 기회다 생각하고 유수스펜 ARO를 팍팍팍 지금 회사의 마인드와 우리 사업자의 마인드를 일치되어서 같이 뛰어오는 거죠. 네, 알스케어는 동충하초. 이거는 어디 살고 있는 동충하초? 티벳에 고원 4,000m. 일반 사람들은 이 등산의 훈련이 다 잘 안 돼 있으면 산소 호흡기 들고 가야 돼요. 4,000m는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지럽고 매서 끄고 올리고 이러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동충하초를 양식재배에 성공해서 우리 파마넥스의 알스케어에 리뉴얼이 거기에 리차지에 들어있다는 사실. 그래서 한의사 한 분이 제 파트너였다가 지금은 안 하지만 그 파트너가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래요. 사장님, 중국 자기는 화교거든요. 화교들이 한의사가 많이 돼 있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근데 동충하초를 자기 한약에 자기 병원에 쓰고 싶은데 답이 안 나온대요. 1kg에 1,000만원씩 하니까 동충하초 1kg에 1,000만원씩 하니까 그거를 얼마를 가지고 얼마를 우려서 얼마에 넣어가지고 얼마 해가지고 한약을 얼마를 받아야 나올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고 싶지만 못 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알스케어에 동충하초가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부러워하는 거 있죠. 효과가 팍팍 뜨잖아요. 어떤 효과요? 15년 전에 다친 무릎에서 염증이 나와요. 알스케어를 먹으면. 옛날에 숨어있던 염증들이죠. 5년 전에 다친 어깨뼈 거기에서도 염증이 나오고 거기가 심각하게 아프고 또 이빨 우리하고 막 치과 가서 뺄 정도로 이빨이 우리하고 알스케어를 먹으면 부작용이 아니라 호전 반응. 그래서 호전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잘해야 돼요. 알스케어가 들어갈 때는. 왜냐면 강력하거든요. 알스케어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제 파트너 중에 10년째 시스템이 1도 오지 않고 미장 원장인데 누스킨 사업 배리점을 잘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10년 전에 유방암이 걸렸는데 알스케어 먹기 전에 유방암인 줄 몰랐어요. 알스케어를 6개월 먹고 이제 이게 스토리예요. 알스케어 6개월 먹고 내 몸에 해독도 아닌데 군산에 내려가니까 겨드랑이에 이렇게 메추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메추랄 같은 거 잡아내고 가슴팍에도 샤워하다가 이렇게 바틀렸는데 딱딱하더래요. 만지니까 진짜 딱딱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좀 자기가 군살이 많을 때 가슴살이 높을 때는 안 만져져요. 가슴에 묻혀 그 가슴살에 묻혀서 내 가슴에 있는 혹이 안 만져져요. 근데 6개월 동안 알스케어를 먹고 몸이 내려가니까 그게 만져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갔죠. 가니까 유방암 2기 나오고 2기. 그래서 그 스텝세미나한테 그 원장 암이다 하더라. 근데 알스케어 먹고 발견됐. 그래서 그 원장 말이 이것 때문에 자기 암이 발견됐다고 고맙다 해요. 내보고. 안 그랬으면 자기는 그냥 병원에 피로회복제 먹다가 죽었지 싶어요. 소리 소문 없이 2기에서 3기로 넘어가고 손도 못 쓰고 죽었지 싶어요. 그래서 내보고 생명의 은인이라고 하면서 한동안 계속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은인이 강도가 떨어지더만 살다가. 처음에 은인이라 하더니만 나중에 있게는 뭐 다 까먹었고 한 10년 되니까 그러대.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뭐 사람들 지금도 알스케어는 안 끊어요. 지금도 그만큼 병원에 알스케어 달라 해서 갔더니 이거 병원에서 상의하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랬더니 하여간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산다. 내가 이거 때문에 알스케어 때문에 암 발견됐는데 의사 상의 없이 그냥 먹으란다 이렇게요. 용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의사한테는 비타민 먹어도 됩니까? 모르니까 그래 된다 했대. 그 비타민이라 해야. 자기는 의사가 물으면 비타민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어때요? 강력한 제품이 맞죠? 강력한 제품을 원하면 유수스펜 알스케어를 앞바퀴 뒷바퀴 자동차에 앞바퀴 뒷바퀴처럼 생각하고 어디에 좋으냐고 공부는 나름대로 하시고 알스케어는 그냥 강력한 내 몸의 해독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녁에 리뉴 술을 먹고 술도 안 좋아하죠? 그래 보여요.
술을 먹고 운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비뉴를 레아를 먹고 물 마시고 좀 있다가 운전해. 괜찮아요. 급하면 티근도 씹어 먹어요. 쓰잖아요. 괜찮아요. 씹어 먹어요. 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알려주면 굉장히 건강하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팁으로 알아듣고 제품적으로 뭐 실천하든 안 하든 그거는 좀 모르겠고.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메타의 이야기는 이게 제가 여기에 또 메타 장이잖아요. 근데 눈에 꼭 필요한 안토시아닌. 평소에 건강한 사람은 많이 먹어도 25mg밖에 못 먹는데요. 안토시아닌은 뭐 보라색 옥수수 먹고 보라색 쌀 검은 쌀 먹고 뭐 블루베리 먹고 한다 하지만 25mg이 거의 최대치랍니다. 생활 속에서 얻는 게. 근데 메타에는 215mg의 안토시아닌을 공급을 하니 이 눈에 얼마나 좋겠어요. 눈 밝기에, 눈 건강에. 뭐 나이 좀 들면은 앞에 비면 날파리가 딱딱하잖아요. 비문증. 그리고 시력, 그리고 아침에 눈 뜰 때 눈 개운한 거 이런 것들이 다 메타가 하는 기능들이고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성분들과 이게 제가 이제 본사에 강의 들을 때 내 몸이 건지는 사람 있어요. 악성 알러지 때문에 몸이 건지는 사람, 나이 든 사람 중에 60대 후반 이랬는데 메타를 교육 들으면서 유산균의 사균체를 가지고 만든다 했어요. 사균. 그것이 악성 알러지에 좋다. 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싸 이거는 그 언니를 위해서 내가 소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6통이 나오는 즉시 이제 줬더니 이걸 잘 먹고 오늘 보니까 안 긁어요. 지금도 안 긁어요. 메타 없이 안 돼. 이 집은 메타가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항상 메타와 유수스펜은 그 집에 이렇게 가는데 어디에 포인트를 뒀어요? 성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내가 꽂히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유산균의 사균체를 가지고 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그건 악성 알러지를 잡는다고 오케이. 왜냐면은 비염 못 고친 사람 있죠. 해마다 비염 알레르기 꽃가루 막 이렇게 마스크 끼고 막 콧물 짜고 막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악성 알러지예요. 액티피드 사가 뭐가 될 일은 아닌데 먹으면 저 운전하면 큰일 납니다. 비염약 먹고 운전하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잡을거든요. 운전 중에 안 돼. 그래서 뭐 중요한 중차대한 일들을 맡은 상태에 비염 환자가 그 약을 먹고 성과가 나겠습니까? 안 나지. 반드시 고쳐야 하죠. 비염 같은 거 알러지를. 비염 걸렸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생활의 질이 떨어져요. 삶의 질이 떨어지니 약 사 먹을 일이 아니고 메타로 한번 처방해 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능 입증이 다 하시는 부분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에이저 포지셔닝은 메타와 이렇게 알스케어와 메타 오케이 열고 이렇게 제품을 다 감기를 써주고요. 자 모든 것은 입증해서 암으로 갑니다. 바이러스, B형 간염, 간암으로 가고 대장염, 대장암으로 가고 짠 거 매운 거 음식 안 가리고 하면은 또 이 장으로 가서 이렇게 되는 거. 자 무서운 게 이제 암이고 그래서 처음 출발은 염증이고 그러면 이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의를 지키면서 내 몸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넣어줄 거 넣어주고 빼줄 거 빼주라 이렇게 답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수수변하는 기능은 가장 큰 포인트는 염증 수치를 낮춘다. 하루에 아침에 4알 저녁에 4알 먹는 거 가격으로 나누면 커피값보다 쌉니다. 그래서 내가 커피는 집에서 만들어 먹을지라도 내 몸에다가 투자를 하라. 유수수변으로 커피값으로 내 몸에 건강 투자하시라 라고 안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20년 5월, 2021년 9월이면 1년 4개월 만에 얼굴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메타 이야기에 메타. 이게 랑연 라이브 줌으로 했고 강의에서 제가 캡처해놓은 거. 네. G3 이렇게. 자,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를 위해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남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할 때 그 사랑이 다시 내한테 부메랑처럼 돌아오니까 우리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잘 살아보아요.